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약 한국사 짱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시대 후기 영조 때 시행된 균역법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대동법하고 더불어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틀거리를 보시면, 자, 우리가 앞에 조선시대 전기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자, 16세기 때 부역제가 이미 동요하고요. 그 다음에 군역을 기피합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직접 의무병으로 복무하는 게 이제 원칙인데 이게 점점 무너지죠. 자, 그래서 군적 수포제, 중종 때 군적 수포제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야? 너 군대 가기 싫으면 1년에 한 명이 2필 이상의 군포를 내라. 군적 수포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군적 수포제를 실시할 때 누구? 양반, 신분상 양반. 양반은 여기서 빠지죠. 그래서 농민만 부담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과다징수의 문제가 발생을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농민의 부담이 커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실시한 게 균역법이다. 자, 그래서 개혁론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양역 변통론이라고 해서 옵니다. 이 개혁론이 제기가 되는데 당시에 영조와 개혁적 신하들은 호포제, 그리고 어떤 거예요? 농민들 부담이 많으니까 양반들에게도 거두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해서 이 양반집과 평민집 가리지 않고 다 걷자. 양반집 많이 내게 하면 뭡니까? 평민들 좀 부담이 줄겠죠. 그래서 이제 호포제예요. 호포제를 지지하는데, 자, 양반 관료들이 반대합니다. 세금 내기 싫은 것도 있고요. 그러다 뭡니까?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군적 수포제. 양반들은 군포를 안 냈거든요. 근데 평민하고 똑같이 낼 때 신분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 해서 뭡니까? 이걸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해요. 반대하니까 절충합니다. 절충해서 결국 뭐야? 간포론이다. 그래서 1년에 2필 이상을 내는 게 부담이니까 1년에 1필로 경감시킨 겁니다. 자, 그럼 농민들이 뭡니까? 2필 이상 내다가 해서 반 이하로 줄인 거죠. 그래서 1년에 1필로 경감시켰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1년에 2필씩 걷다가 한 필로 줄이면 당연히 뭡니까? 부족분이 발생하죠. 반으로 줄은 거잖아요. 그래서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결자, 자, 1결당 2두를 징수한다. 그래서 뭡니까? 군포의 액수를 줄인 대신에 지주가 1결당 2두 정도는 더 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군포를 줄이고 일부 뭐 한 거야? 전세화한 거죠. 자, 그래서 큰 틀거리로 보시면 대동법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뭡니까? 원래 걷던 것을 줄이고 혹은 없애고 이 전세를 늘린 겁니다. 전세를 늘리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선무군관포라는 게 뭐냐면 지방에서 양반 행세하는 애에게 선무군관이라고 뭐 명예장교 이런 거예요. 야, 너 명예장교다. 멋있는데요. 그래서 군포 내라. 이게 선무군관포고요. 그 다음 뭡니까? 자, 어장세, 선박세, 염세에서 뭡니까? 물고기, 배, 소금이어서 이게 바다에 나니까 해세랍니다. 해세. 이 해세가 원래 왕실 수입이에요. 왕의 사적인 왕실, 왕의 가문의 사적인 수입인데 뭡니까? 영조가 양보합니다. 자, 이건 우리 왕실의 수입인데 정부의 균역법을 시행하는 균역처에게 양도하겠다. 이거 왕이 모범적으로 양도한 거죠. 양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절충한 겁니다. 자, 그래서 니네 양반들 군포 낼래? 군포는 절대로 내기 싫어요 할 때 뭡니까? 자, 그럼 1결당 2두 정도의 결작은 내라. 아, 예, 그건 낼게요. 그래서 뭡니까? 균역법 자체는 실시할 때 타협해 실시이기 때문에 대동법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대동법은 실시 자체에 대해서 뭡니까? 양반들 반발이 심했지만, 자, 여기 군포에게 뭡니까? 양반들은 호포제 반대하다가 절충해서 균역법에 찬성한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균역법은 양반들이 반대한 게 아니다. 결작 1결당 2두 정도는 내겠습니다. 라고 해서 타협한 것이고요. 자, 다음에, 자, 왕실. 영조가, 자, 우리 수입도 여기 양도에서 우리가 모범을 보일 게 하고 있는데 뭡니까? 그때 어떤 신하다가 난 결작 1결당 2두 이것도 못 내겠는데 하면 죽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실시를 한 겁니다. 실시를 한 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을 비교할 때 영정법 뭡니까? 그냥 원래 전세예요. 자, 전세 액수를 정액화한 것이고요. 자, 그다음입니까? 대동법과 그다음 균역법. 균역법 뭡니까? 원래 세금 액수를 감소시키고 그다음 뭡니까? 전세를 늘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대동법의 경우에는 상곡을 폐지하고 뭡니까? 1결당 12두를 거둔 것이고 균역법은 뭡니까?
군포에 이 농민들에게 부과한 군포 액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양반들에게 1결당 2주의 결장, 대체로 양반 지주들에게 거둔 거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군역제도의 개편 배경 뭡니까? 좀 자세하게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란 이후 오군영 성립으로 모병제가 제도화합니다. 특히 훈련도감의 경우에는 모병제죠. 자, 군영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포를 내는 것으로 군역을 대신하는 수포군 어떤 겁니까? 군포를 납부할 때 그 납부한 군포를 가지고 운영하는 군대가 점차 증가합니다. 자, 군포의 폐단, 군포의 중복 징수에서 오군영은 물론 지방의 감영이나 병영까지 독자적으로 군포를 징수해서 장정 한 명에게 2중, 3중으로 군포를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경기도민의 경우 뭡니까? 경기도에 있는 군영에서 걷어가고 그 지방에 있는 지방관이 걷어가고 할 때 중복 징수가 되죠. 자, 차별 징수, 그들이 바치는 군포의 양도 소속에 따라 2필 또는 3필 등으로 뭡니까? 다른 거예요. 어떤 소속은 3필 걸고 어떤 소속은 또 2필 걸고 이런 겁니다. 군포 유형, 군포의 수입을 오군영, 얘 원래 국방비죠. 오군영의 군사비로 쓰는 것이 아니고 일반 경상비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군역지원 감소, 임진을 한 이후 납속이나 공명첩으로 옵니까? 양반으로 신분을 사서 면역, 어떤 겁니까? 군적 수포대는 뭡니까? 양반 내지 않습니다. 자, 군역의 재원은 점차 감소했다. 자, 군포의 증가, 전개 장정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재정 상태가 어려워지자 군포의 부과량을 옵니까? 남아있는 농민들에게 점차 늘려요. 자, 지방관 농간입니다. 군포 수납 과정에서 실무를 맡은 지방관들의 부정으로 백골징포, 자, 황구첨정, 족진과 인증, 이건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건 사회 파트에서 자세히 배워요. 삼정문란 할 때 백골징포는 죽은 자에게 징수, 황구첨정은 어린아이에게 징수, 족징은 도망자나 뭡니까? 사망자의 체납분을 친족에게 징수하거나 린징은 이웃에게 징수한 이런 폐단입니다. 자, 군포의 폐단이다. 자, 농민들장 군역의 부담이 과중해지자 농민들은 도망가거나 자, 노비나 양반으로 신분을 바꾸어 군역을 피합니다. 심지어 노비는 원래 원칙적으로 세금을 안 내죠. 노비가 돼서 뭡니까? 세금을 안 내려고. 자, 군역을 피하는 등 군역 부과에 저항하는 경향이 더욱 심해졌다. 자, 양역 변통론입니다. 그래서 양인의 역에 대한 변통이라는 건 개혁론입니다. 양인의 역에 대한 개혁론이 대두했다. 자, 양역의 폐단이 심해지면서 그래서 이 역의 폐단이 심해지니까 농민들이 유망이나 피역으로 저항합니다. 이에 군역의 폐단을 시정하려는 양역 변통론의 개혁 방안이 논의되어 그 결과 균역법이 시행됩니다. 그럼 나왔던 논의들은 이거예요. 농병일치론. 자, 공전제에서 뭡니까? 국가가 농민들에게 토지를 다시 분배하고 농병일치, 옛날에 의무병제로 돌아가자. 자, 유영원의 주장으로 토지개혁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실현되기가 어렵죠. 실제로 유영원의 뭡니까? 뭐 균전제 같은 경우 뭡니까? 시행이 안 된 거죠. 자, 호포론. 자, 군포를 사람 단위로 하지 말고 가호 단위로 하자. 집집마다. 그러니까 양반 호에게도 걷자는 겁니다. 자, 군포를 부담시키는 주장으로 영조와 일부 관료가 시도했지만 대다수의 양반이 반대해서 결국 시행이 안 된 거예요. 자, 다음 유포론. 자, 군역 기피자인 유한양정에서 뭐 백수 같은 애를 색출해서 군역의 의무를 지우고 자, 양반 자제 및 유생에게 군포를 징수하자는 주장입니다. 자, 결포론. 군포를 폐지하고 토지의 세를 부과해서 그 비용을 충당하자는 주장이다. 자, 구전론. 군포를 폐지하고 사람을 기준으로 동전으로 징수하자는 뭐 다양한 얘기들이 나와요. 뭐 비슷한 얘기도 있고 아니면 뭡니까? 뭐 다른 얘기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논의들이 되는데 결과는 뭡니까? 양반층 반발로 이건 실행이 안 된 거예요. 실행이 안 된 겁니다. 균역법 실시입니다. 해서 농병일치론이나 호포론을 절충해서 간포론입니다. 그래서 부과는 농민들에게 그 다음에 옷감을 걷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야? 줄이자 간포론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균역청을 설치하고 균역법을 시행했다. 농민은 1년에 2필 이상 내던 군포를 1필만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포 수입의 보충책, 그래서 지주에게 토지 1결당 미국 2주에 산간지방은 5전을 납부했다고 해요. 자, 1결당 미국 2주를 부과했다. 자, 다음 선무군관포. 자, 일부 상류층에게 선무군관이라 뭡니까? 칭호를 주고 군포 한 필 부과했다. 그래서 선무군관 밑에 나와 있어요. 양반 행세를 하던 이들에게, 그래서 지방의 토나 부유한 집안의 자제들에게 뭡니까? 이런 뭡니까? 뭐 삐까뻔쩍한 칭호만 준 다음에 군포를 걷어가는 것이고, 자, 잡세다. 영조는 왕실 수입인 어장세, 선박세, 염세, 바다에 나니까 해세예요. 이게 원래 왕실 수입인데, 규역청의 양도. 자, 이런 것들은 뭡니까? 시험 문제 많이 내죠. 자, 결과입니다. 군포의 부담이 줄어들자 농민들의 군역 부과에 대한 저항이 다소 진정되는 듯했다. 그래서 이건 뭡니까? 대동법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균역법의 효과는
자, 일시적 효과고요. 그래서 효과가 있다 답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 뭡니까? 장기적 실패다. 그래서 효과가 없었다 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를 풀어보실 때 뭡니까? 이제 문제의 어떤 보기의 지문, 요 맥락을 좀 잘 파악하셔서 푸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죠, 뭡니까? 이건 영조 때 시행했고요. 정조 때까지는 돌아갔겠죠. 자, 그러다가 정조가 사망한 다음에 19세기 때 세도정치기 때가 뭡니까? 어차피 삼정문란 돼서 막장이 되니까 결국 실패한 겁니다. 자, 요 내용 뭡니까? 이건 맥락을 잘 파악하시고요. 자, 한개 토지에 부과된 결작의 부담이 다시 소장농민에게 돌아갑니다. 불법이에요. 야, 네가 세금 낸 다음에 내가 냈다고 거짓 보고해라 이런 거죠. 자, 정부의 장정수 책정이 급격히 많아지므로 농민 부담이 다시 늘어요. 자, 군액수가 늘어남에 따라 다시 족진과 인증의 폐단이 다시 나타납니다. 자, 균역법의 시행입니다. 자, 양력을 절반으로 줄이라. 자, 왕이 말하기를 영조예요. 뭐 구전 어쩌고저쩌고 뭡니까? 뭐 한 집안에 거둘 때 주인과 노비의 명분이 문란해지고 결포는 이미 정해진 세율이 있어 부과하기 어렵다. 자, 호포나 결포는 모두 문제점이 있으니까 한 표를 줄이는 것으로 온전히 돌아갈 것이니 경도는 대책을 강구하라.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영조실록 되어 있고요. 보통 이게 핵심이죠. 양역을 절반으로 줄이라. 이거를 기준으로 정한 다음에 여기에 대한 뭡니까? 보충책을 마련해라. 그래서 앞에 논의했던 양역 변통을 논의했던 것 중에 일부를 뭡니까? 끌어와서 뭡니까? 대체로 뭡니까? 요렇게 만든 거죠. 그런 논리들을 끌어와서 자, 그래서 여기까지 뭡니까? 균역법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자, 이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조선시대 균역법 시행으로 뭡니까? 재정 부족을 보완하기 정부가 시행한 대책으로 옳지 않은 거다. 토지 1결당 미국 2두씩 토지 부가 생명으로 뭡니까? 결작 징수. 자, 일부 상류층에게 선무군관이라는 칭을 주고 군포 한 필씩을 증수합니다. 그래. 자, 왕세 수입, 어장세, 삼박세, 염세, 잡세 수입을 지역청이 관리했다. 맞는 얘기죠. 자, 노에게 면포 한 필과 저하 10장, 비에게 면포 한 필과 저하 10장을 부담시켰다. 이게 답이고요. 이건 뭡니까? 노비. 원칙적으로 노비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게 원칙이죠. 노비는 뭡니까? 노비는 주인에 대한 뭡니까? 의무가 있는데 이게 노비 신공입니다. 노비가 주인에게 납부해야 될 이게 노비 신공. 이게 노비 신공 액수예요. 이 균역법하고는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보시면 방금 본 지문입니다. 자, 양역을 절반으로 줄여야 병했다 해서 대책을 강구해라. 미출신 대책에 시행된 조치를 바르게 설명하여 되어 있습니다. 바르게 설명한 것. 자, 은결을 찾아내어 군포를 징수했다. 뭐 은결은 숨겨진 땅인데요. 군포를 뭡니까? 농민에게 부과하는 거지. 땅에 부과하는 건 아니죠. 원칙적으로. 자, 토지 관련된 것 이건 없습니다. 자, 다음에 일부 상류층에게 자, 선무군관포. 이게 답이죠. 자, 토지 1결당 미국 2두씩 결작입니다. 결작. 삼수미세는 따로 있어요. 삼수미세는 따로 있어요. 결작이고요. 이건 문제 푼 다음에 한번 볼게요. 자, 양반과 상민을 가리지 않고 군포를 부담하겠다. 이건 호포제도 이건 실시 안 한 거죠. 삼수미세가 아니고 결작입니다. 답이 2번입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걸 위해 보시면 뭡니까? 이거예요. 조선시대 후기 농민의 법정 부세액이다 해서 뭡니까? 전정에서 토지세는 뭡니까? 전세가 영정미가 4두예요. 대동미가 12두고요. 결작이 1결당 2두고요. 그 다음 뭡니까? 삼수미세는 조선시대의 후기 때 중앙군 이 훈련도감이죠. 훈련도감의 삼수병을 양성하기 위해서 1결당 2.2두를 따로 걷는 거죠. 그래서 전세,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에서 4두, 12두, 2두를 더하면 총 18두예요. 여기 2.1 더하면 뭡니까? 원래 1결당 20.2두를 내는 게 법정 전세액이 됩니다. 요거는 뭡니까? 시험에 간혹 나오기 때문에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군정이 있고요. 군포 한필이고요. 그다음에 환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정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문제입니다. 종합적인 문제.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 이런 유형의 문제가 계속 변형돼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능검이나 공무원 시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조선시대 후기의 수취체제, 세금제도 개편 내용입니다. 자,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집집마다 부과하는 공물은 토지 개수에 따라 쌀이나 삼배 동전에서 가는 대동법이다. 자, 군포를 한 필로 줄였다. 간포입니다. 감소된 지정 수입은 결작이나 선무군관포로 부추했다. 이건 뭡니까? 균역법이다. 야, 요거를 뭡니까? 대비시키는 문제를 많이 합니다. 자, 아래 보시면 자,
보부상들이 관청에 필요한 물품을 사서 납부했다. 보부상 아닙니다. 자, 그래서 공물을 납부하는 게 공인입니다. 공인. 구별하셔야 돼요. 자, 양반과 상민이 군역의 부담을 동등하게 지게 되었다. 이거 아니죠. 호포대 실시 안 했어요. 자, 다음에 가와나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됐다 할 경우 뭡니까? 균역법은 맞는데요. 대동법은 광해군부터 숙종 때까지 옵니까? 100년 동안 확대 실시한 거죠. 점진적 시간입니다. 특히 대동법은 반대가 심해서 그랬어요. 자, 다음에 가나. 이 제도의 실시로 세금의 전세와 경향이 확대됐다. 이게 답이에요. 좋으면 됩니다. 자, 대동법. 상공을 폐지하고 전세를 늘렸고요. 균역법. 농민에게 부과하는 군포를 줄여주고 그 다음에 땅 주인들에게 지주에게 뭡니까? 1결당 1회 결정을 징수했기 때문에 전세와 경영이 점차 넓어진 것이 맞습니다. 정리하기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자, 다음에 여러분, 다음 시간에 경제, 특히 농업기술 발전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